보통은 저보다 어린 나이에 먼저 합격하고 저보다 먼저 자리 잡고 더 경력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는데 제가 더 빨리 목표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계약 미팅에서 어떤 사장님께서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질문 해주셨어요.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지 알고 싶고 사업 얘기를 터놓을 수 있을지 공감대가 있을지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분께서 저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전혀 다른 분야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사장님이셨거든요. 시작이 늦은 사람에게 성공의 돌파구가 어떤 것일까? 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무사님은 지금 직원이 25명이고 송도에서 제일 큰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시작이 늦은 편이셨어요? 세무사 합격 자체가 저는 32살이었어요. 여자치고는 빠른 편이 아니었죠. 공부도 좀 오래 했고요. 원래 미술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경영학 쪽 공부, 회계 공부를 생애 처음 한 것이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러신 거라면 이쪽에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아니고 회계사님이 저한테 세무사에 너무 최적화되게끔 천직이다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림 그릴 때 미술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재능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호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좋아하면 그거를 남들보다 더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것이지 타고난 재능이랄 게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능 있는 제자를 수도 없이 보신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뭐 그림이 됐든 세무 쪽이 됐든 재능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고 근사한 방법을 사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항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투입, 과몰입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과투입을 하게 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왜냐면 저는 공부든 사업이든 다 조금씩 늦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데 예를 들어 한 5년 걸린다라고 하면은요. 보통은 저보다 어린 나이에 먼저 합격하고 저보다 먼저 자리 잡고 더 경력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는데 제가 더 빨리 목표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늦게 시작한 걸 투입을 더 많이 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도 많이 줄이기도 했었고요. 뭐 주말 출근은 다반사죠.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 이것도 지금 주말인데 찍고 있잖아요. 뭐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면 투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예술고등학교 다닐 때 얘긴데요. 전시회를 할 때 남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결과물이 좋으면 좋은 메인 자리에 배정돼서 이제 그림을 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메인 자리에 그림을 걸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딱 생기면 일단 제가 걸고 싶은 그 메인 자리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걸 수 있는 그림 사이즈를 몰래 가지고 쟀어요. 그 자리에 걸 수밖에 없게끔 그림을 맞춰서 그렸어요. 다른 선택지는 전부 배제하고 목표에만 몰입하는 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에 걸 수 있나 그 고민만 하고 몇 날 며칠 밤새고 결국 거기에 그 그림을 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적당한 퍼포먼스를 내고 적당한 데 걸면 되지라고 생각할 텐데 왜 그렇게 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사에 조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 항상 과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또 버릇이 되더라고요. 제 친동생이 저를 보고 해준 말이 있어요. 언니는 미련하리만큼 꾸준하게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는 거 그런 거 잘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자매 사이에서는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사업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표가 이렇게 생기면은요. 저도 모르게 과투입하는 방식으로 좀 결과물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업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기면 그것만 막 2배, 3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면 금방 끊을 전화도 한 통화 다 열과 상을 다해서 이제 통화를 하고요. 지금 하는 유튜브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결심이 서면 잠 줄이면서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러죠. 우리 사장님 너무 빡세다고요. 아, 대표님 너무 빡세요. 한 번 했다 하면 너무 과몰입인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결과는 좋은 편 아닌가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세무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안지나 서나 사업 생각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과투입, 과몰입이 좀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힘들어도 별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제가 왜 이런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고생을 사서 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문제에서 나는 왜 꼭 그걸 해야 하는가, 그런 거죠. 아니, 세무사님이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뭐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서 제주도 휴가는 취소해놓고 제주도에 계약 미팅 잡혔다고 했을 땐 고민도 안 하고 비행기표 다시 끊더라니까요. 이게 말이 아니, 이거 말고도 무수한 사례가 있지만,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정작 제가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롤모델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롤모델이 있다는 거는요, 엄청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주변에 사업하신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사업에 있어서 영감을 얻고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책,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장님들이에요. 직간접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들이죠. 롤모델이 있으면요, 그것만큼 행운인 게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조언도 구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는 너무나 마음속에 큰 의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이, 제가 롤모델을 찾는다는 것이 제 자신이 좀 편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가, 좀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롤모델이 큰 틀에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각자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길잡이가 돼줄 수는 있겠지만 사업이 하면 할수록 다 각자의 케이스가 있는 것이지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는 맞는 답이 있는 거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잠재된 가능성의 폭을 좀 줄여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롤모델 타령은 안 하려고요. 사업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롤모델 타령을 안 하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롤모델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분들의 롤모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세무사가 연간 700명씩 나오고 현재 14,000명의 세무사가 이미 있는데 과연 20, 30년 후에도 이 직업이 안정적일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고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미래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이런 걸 따지고 덤벼든 것은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더 좋아해서요. 사장님들이랑 사업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것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팅 오신다고 하면은 그게 즐거워요. 저번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어떤 말씀 하실까? 저번에 고민되신다던 그 의사결정 어떻게 결국 하셨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진정한 절세 효과를 봤을 때, 세무사님 덕분에 세금 진짜 많이 줄였네요, 고맙습니다, 뭐 세무사님 덕분에 이제서야 좀 궁금했던 게 싹 정리가 됐습니다, 뭐 이런 리액션을 받으면요 진짜 보람되고 뿌듯하죠. 누군가가 저로 인해 세금이든 사업이든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저는 제 역할 다 했다고 봅니다. 전 항상 사장님의 세금과 사업에 있어서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너무 보람되고 저는 이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무사님께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보면 계속 가성비가 안 좋다, 투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결과물만 보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결과물은 좋다고 감사하게도 지금 말씀을 해주시지만 진짜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결과만 보기 때문이죠. 가성비가 좋은 어떤 사람은 100의 시간을 들여서 120의 결과물을 뽑아낸다면, 저는 가성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사람은 아니어서요 100의 시간을 들면 60밖에 결과물이 안 나온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120을 뽑아내고 싶으니까 200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결과잖아요. 결국 저는 120을 뽑아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효율성만 따지면 이건 미친 짓이죠. 실제로 그만큼 효율성은 안 나옵니다, 제가. 그런데요, 공부든 사업이든 효율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국 결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무사님은 200의 시간을 투입했고 가성비 좋은 누군가는 100의 시간을 투입했지만 결국 결과는 같은 셈인데, 제 생각에는 뽑아내는 결과물이 120 이상을 하시는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요. 결과물이야 똑같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값진 경험은 남들보다 투입한 시간이 많은 만큼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가성비 좋게 반짝 퍼포먼스를 내는 것보다 가성비가 안 나오더라도 꾸준한
꾸준한 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부기장 사업이 제 적성에 맞나 봐요. 제가 가성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뭐 제가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잖아요. 다만 이 사업을 대하는 제 태도가 이 겸허한 태도로 좋아하는 일에 과투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 사장님들이 만족하시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